자, 유통정보, 우리가 요약 강의, 제 6강 하고 있죠. 자, 유통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우리가 DSS도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제 뜻 중요하죠.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373페이지죠. 그러면 얘는 뭐, 우리가 뜻에 대한 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점 밑줄 쳐보세요.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 대안을 우리가 개발하고 비교 평가에서 우리가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이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요. 항상 특징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특징을 염두에 잡아본다면 밑에 자 얘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안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문제 해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직접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밑에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결과를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숫자보다는 그래픽, 그림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픽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고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분석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바꾸거나 완전한 새로운 분석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시스템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이 이루도록 해야 된다. 넘겨보시면 이제 이 DSS의 의사결정은 이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설계돼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DSS의 부족 기법, 그 다음에 요 4가지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DSS에 우리가 분류라는 게 중요해요. 분류. 보통 우리가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봤고요. 분류를 봅니다. 자 분류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건 별표는 좀 하나 쳐주시고 자 첫 번째 보시면 중력 정보 시스템이죠. 중력 정보 시스템. 자, 얘는 이제 그 임원 정보 시스템 중역 또는 임원들이죠. 그래서 뭐 상무나 전무 이런 거 되겠죠. 상무나 전무 이상.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신뢰 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컴퓨터 정보 전달 및 통신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때요? 일반적으로 이제 중역 그 경영자 필요한 정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디테일한 거 못 보죠. 그래서 요약된 정보를 보겠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요약 정보겠죠. 요약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 같은 이제 경고 정보, 그죠? 판매량 이런 것들, 주요 지표, 상황 정보, 가십, 그다음에 외부 정보. 우리가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관심이 많겠죠. 외부 정보 같은 게 이제 키가 되겠죠. 외부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시스템. 그래서 이제 밑줄만 쳐볼게요. 얘는 키가 되는 게 이 특정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연구의 한 응용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분석 프로세싱입니다. 온라인 분석 프로세스. 그래서 요거 프로세싱.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별표를 다시 한번 청해 보시면 자, 얘는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의사결정이 활용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금 영어로 OLAP죠.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우리가 그 수집, 관리, 프로세싱, 표현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기술이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뭐 지능형 에이전트라는 것은 자, 기업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스스로 환경 변화를 인지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학습 기능을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에이전트.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모의고사에 냈어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뒤에서 보는데 그 소프트웨어 어떻습니까? 웨어. 그래서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뒤에 모의고사가 이제 다음에 제가 이 강의를 끝나고 요약 강의 끝나고 모의고사를 예상되는 문제죠. 뽑았는데 좀 기출됐던 걸 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을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자체에 대한 우리 이제 그 예상되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관리사가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 편법으로 어떻게 오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사협지 이렇게 외우라고 할 거예요. 자사협지. 그래서 자율성, 그래서 자사, 사교성, 그 다음에 협동성, 그 다음에 지능성. 그래서 타율성 하면 안 돼요. 타율성. 그래서 자율성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모의고사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복잡 적응 시스템이라는 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7페이지 가시면 이제 장이 이제 바뀌면서 물류정보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장입니다. 물류정보 시스템. 자, 이건 이제 출제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유통을 배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류와 관련이 되는데, 자, 물류정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형이라는 자체는 이제 밑에 수주정보나 재고정보, 생산정보, 출하정보, 물류관리정보, 특징 같은 거 보세요. 이 절대량, 정보의 절대량이 매우 많고요. 넓게 분산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정보량의 차이가 크고, 성수기와 평상시. 그 다음에 상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이 동시에 요구되고, 기업 내 생산 영업 등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거 보시고요. 물류정보 시스템 정도는 이제 용어 정리만. LIS라고 하죠. 효율적인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 모든 영역의 정보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함께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정보 시스템이다. 특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물류정보의 기술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EOS, 전자주문 시스템, 자동발주 시스템, EDI, 주파수 공용통신, 그래서 GPS, 벤, 칼스, CIM 이런 것들이 되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ISDN은 뭐 정보 종합정보통신만, TRS는 무전기 시스템으로서 이제 이동 차량이나 선박 등 그 운송수단이 탑재를 하는 거고요. 단거리 전용 통신이 있고, 그다음에 위치 기반 서비스, 그다음에 고급 차량 관리 시스템. 넘기시면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 특히 이제 7번 같은 거 좀 체크해 보세요. 첨단 화물 운송 정보 같은 거 좀 여기 좀 보실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물류에서 강조하는 건데, 자, 운송 정보를 제공하는 그 첨단 화물 운송 정보를 제공하는 수배송 차량의 관제 시스템입니다. 밑에 운행 경로 추적을 통한 유통관리 상하차, 시간 조회, 최적 이동 경로 선택을 통한 차량 운행 원가 절감 문의, 그럼 CVO. 그래서 첨단 화물 운송 정보를 찍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에 GPS라는 것은 다 위성 추적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것을 찍어드린다면 SCM이죠. 자, SCM도 우리가 기출문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381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81페이지로 가시면 우리가 기출문제 키워드, SCM, 공급사슬 SCM.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별표를 한 또 3개 정도 치시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공급사슬 또는 공급망은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공장, 창고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전달되기까지 모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자재, 정보, 지불, 서비스 등의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 사슬이란 원재료가 최종재로 변화되는 과정상의 조직, 프로세스, 연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긴 그림이 없죠. 근데 책에 이제 그림이 있어요. 공급자의 네트워크에서 기업, 유통, 네트워크, 최종 소비자 등의 공급 활동 연쇄 구조를 나타낸다. 자, 우리가 의미입니다. 자, 얘는 기업 간에 또는 기업 내부에서 제품, 부품의 생산자로부터 사용자에 이르는 그 공급 체인에 대한 재공학 및 동시공학 기법을 활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우리가 관리기법이다. 니은번에 별표 쳐놔보세요. 자, 이게 중요하죠. 얘는 제품 계획이나 여러 가지 원재료 구매, 그 다음에 제조, 배달 등 공급 사슬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한다. 그래서 그 결과로 생성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자, 불확실성. 그래서 불확실성에다 한번 비춰 쳐보세요. 자, 이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불확실성은 이제 우리가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SCM 내 구성 요소 유기적 통합, 창력기업, 유기적 협업, 정보 교육, 전체 최적화가 또 필요해서 우리가 좀 비용을 절감시키고 목적이,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죠. 이런 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변화에 공급 사슬 전체를 기민하게 대응시켜서 다이내믹하게 최적화를 도모하는 것을 정의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떻습니까? SCM 내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게 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참여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적 협업, 같이 협업해서 유기적으로 협업, 그 다음에 정보 공유. 그래서 전체 최적화가 키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비용 절감과 수익 창출하자. 자, 다시 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품 계획, 원재료, 구매, 제조, 배달 등 공급 사슬에 관련된 구성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그 결과로 생성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는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 변화에 공급 사슬 전체를 기민하게 대응시켜서 다이내믹하게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얘의 기원은 1980년대에 미국의 의료 제품 부문에서 일어난 QR이죠, QR. QR은 이제 이 섬유나 의료죠. QR은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섬유, 의료.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QR 도입을 미국의 의료업계나 유통업체는 매출 증대 및 재고 감소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1993년에 가공식품 산업에서 이전까지 간행처럼 되어왔던 과다 재고, 반품의 감소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ECR이라는 게 있잖아요. ECR. 그래서 ECR은 효율적 고객 반응입니다. 대응. 효율적, 우리가 고객 대응. 또는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식료품 같은 거죠. 식료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효율적인 소비자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유통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등장 배경도 한번 봐야 되죠. 예, 등장 배경. 우리가 SCM의 등장 배경도 한번 알아보자. 자, 일단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증대시키는 거죠. 제품 간의 경쟁의 결과 품질 차이가 적어졌고, 품질에서 어떻습니까? 이 경쟁 우위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업들 간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서비스가 이제 향상이 된다는 것은 기술이 오픈되고 정보가 오픈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욕구에 맞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경쟁이라는 것은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제품의 수명 주기가 길수록 짧아지겠죠. 리드 타임이. 적기 정량 공급 체제를 요구하고요. 밑에 제품의 조달 기간이 단축되므로 시간의 경쟁력은 불가피하다. 경영에 대한 세계화죠, 오른쪽에. 그래서 글로벌입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함을 따라서 우리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됐다. 이에 맞게 세계 여러 나라의 조립 공장, 판매망, 지점, 지사를 설치하고 원재료, 완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SCM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 의의보다는 이제 특징이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자, 특징. 갑니다. 자, 특징은 이제 우리가 밑줄 쳐보세요.
자, 이제까지 부분마다의 최적화, 그래서 개별 기업의 최적화, 기업마다의 최적화에 머물렀던 우리가 정보 물류 자금에 관련된 업무의 흐름을 공급사슬 전체에 관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공유와 이런 거. 공급사 전체의 이 캐시플로우입니다. 자금 흐름. 그죠? 캐시플로우. 그래서 이 공급사슬 전체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서 정보의 공유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해서 공급사슬 전체의 자금 흐름에 대한 효율을 또 향상시켰다. 이게 키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ERP의 지능이 부여하는 것과 같다. 즉, 흔히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기업의 병목이 되는 계획을 고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겁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밑에 SCM은 이제 구매, 생산, 배송, 판매 등을 단편적인 책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인식하는 것. 이게 키가 되겠죠. 그래서 물류의 흐름을 고객에게 전달되는 가치의 개념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이 단순한 어떻습니까? 인터페이스 개념이 아닌 이 통합의 개념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지원,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한 방법이다. 중요성과 이제 목적이죠. 자, 얘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조업자들은 그동안 기업 내부의 관점에서 생산성의 향상, 리드 타임에 대한 단축, 원가 절감, 그 다음에 품질 제고, 그죠? 품질을 높이는 거고요. 합리화 및 리엔지니어링, 자동화 및 CIM, 컴퓨터 통합 생산 구축 등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조 단계 외부의 가치사슬 또는 고급사슬 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업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 부가치의 60~70%가 제조 과정 외부의 공급사슬상에 발생이 돼서 리드타임 중에서 제조에 소요되는 기간보다 공급사슬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제조 리드타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품 및 기자재 공급의 납기 및, 그죠? 품질의 불확실성과 수요 및 주문의 납기, 수량 등의 불확실성 등이 있어서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재고 및 제공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또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책찍 효과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책찍 효과라는 게 참 중요하죠.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가 생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죠. 그러면, 자, 수요가 있고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더 많을 거라고. 그래서 수요에 대한 왜곡입니다. 수요에 대한 잘못 오판. 이거 채찍 효과죠. 수요 왜곡을, 채찍 효과를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자가 원자재 부품의 납기를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찍 효과라고 알려져 있는 정보 전달의 지연 및 왜곡의 확대 현상이 전통적인 공급사슬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밑에 지연 및 왜곡이 누적돼서 납기 지연, 결품, 광의 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게 SCM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책찍 효과라는 자체는 뭐 우리가 어때요? 이 생산자가 상류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하류라면, 이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사슬의 구성은 이제 공급자,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볼 수 있는데, 공급자로 갈수록 상류입니다. 소비자가 갈수록 하류죠. 책찍 효과는 공급사슬의 최종 소비자로부터 멀어지는 정보는 이 정보가 지연되거나 왜곡되어 수요자의 재고의 불안정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왜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나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렇죠.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의 왜곡 형상으로 이 공급망 전체로는 재고가 많게 되고 고객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도 떨어지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겠고. 그래서 생산 능력의 계획이 오류, 수송상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의
난맥 등과 같은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리을에 보시면 그럼 생산, 부품 조달 및 구매, 보관 및 물류, 운송, 판매 및 유통 등의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 됨으로써 공급사상의 조달 기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졌기 때문이죠. 그럼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고객이 판매하던 과거의 푸시 방식에서 탈피해서 고객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춰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대량 고객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자, 이런 대량 고객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별표. 그러면 로지스틱스 어떤 대상 품목이 많아지고 재고 및 물류 관리가 복잡해지면서 이 어때요?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불확실해지면 재고가 증가되죠. 그래서 공급사들의 효율이 급속히 저하게 됩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코스트 및 납기의 개선이 시급하게 되고 특히 고객 지향, 고객 만족, 시장 요구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공급사들의 혁신 요구가 조대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뭐 책찍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은 뭐 그냥 한번 염리 읽어보시고요.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목적을 보시면 자, SCM의 제조 물류, 유통업체 등 유통공급망에 참여하는 전 기업들이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상품 및 서비스 소비자한테 전달하고 또 이 소비자는 거기에 극대의 만족과 효용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자, SCM의 협력업체와 정보 공유, 협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VMI나 CMI가 있죠. 정보 공유. 수요 정보나 판매 정보, 유통업체가 이제 공급업체에 제조업체한테 제공을 해서 재보충해서 VMI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보충해서 결핍 방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SCM은 협력업체와 정보 공유에 통해서 생산과 재고 관리 최적화를 추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영 기법이다. 제조업체는 이제 유통업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품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재고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궁극적인 마케팅이 펼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고객 만족, 비용 절감, 매출을 늘리고 수익을 늘리고 리드 타임이나 재고를 감소시키다. 그런 뭐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CM에 대한 적용이라는 자체는 조금 이게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했지만 QR하고 그 다음에 ECR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요건 제가 7강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만 쉬었다 우리 들어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